이제 사회교과 대회죠. 지형 타이포그래피 만들기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내하는 영상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포그래피가 뭐냐? 타이포그래피는 이제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어떤 텍스트라든가 글씨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바로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내가 이거 예로 들었었죠? 다시 한번 안내할게요. 이러한 식으로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그리는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개념을 선택한 이유와 그 개념을 정의 그리고 설명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 학습지가 이 대회 시험지가 이루어지겠고요. 타이포그래피는 이렇게 어떤 해안 당구라고 하는 개념, 이 글씨, 이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그대로 그 형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해안당구 보면은 바닷가 인근에 있는 그 융기에서 형성된 그 계단 모양의 지형이고, 이제 둥근 돌과 조개 화석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설명했던 거죠. 불교를 이러한 식으로 글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런 작품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고요. 여러분들 우리 배운 C스택 있죠? C스택이라는 거를 이렇게 돌기둥을 세워서 글씨로 이렇게 표현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의 이 끈적거림, 점성이 낮아서 이 낮은 경사를 띠는 이러한 화산을 순상화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순상화산도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글씨를 그려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개념을 선택한 이유라든가 개념 정의 및 설명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상절리라고 하는 이 용암이 굳어서 생긴 육각형의 기둥 모양 지형, 이러한 지형도 주상절리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표현해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 파도를 다른 말로 파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파랑도 이런 식으로 해식의 해안 침식 퇴적, 곧만 이렇게 파도가 집중되는 모습, 이런 걸 해서 파랑이라고 바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겠죠. 곧만, 튀어나온 땅, 곧 들어간 땅만,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하게 돼서 첫 번째 사회 시간에 우리 이제 바로 지형 타이포그래피 대회를 바로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 준비물이 있어요. 먼저 우리 3단원, 이 3단원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배우게 됐던 지형 개념 있죠? 지형 개념은 어떤 걸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산지 지형이라든가 해안 지형,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경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배웠던 모든 개념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정해오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를 보고해도 되고, 노트 보고해도 되고, 사회과 부도를 참고해도 되고, 사회 프린트를 꺼내서 그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도구라든가 종이는 내가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림 그릴 수 있는 여러분들 채색 도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해 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이 나눠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각자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해 오면 되겠어요. 단 시간 내에 그려야 되니까 뭐 물감이라든가 포스터 컬러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 뭐 사인펜, 색연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마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교과 시간에 45분을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4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시간 모자라서 더 시간 주면 안 되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엄연히 상을 주는 대회이기 때문에 다 같은 시간 안에 똑같이 끝내야 돼요. 그래서 45분에 다 완성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1학년 학생 전체예요. 282명이 되겠고, 이 중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1학년 전체 20%를 선생님이 잘 그린 작품은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총 100점 만점에 내용 전달력이라고 해서 이 지형 개념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와 연관성을 잘 풀어내고 서술도 하고 그림으로 잘 연관 있게 표현을 했는지, 글과 그림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 이거를 먼저 볼 거고,
그리고 이 지형 개념 용어 있죠? 이 지형 개념 용어를 서술을 했는지 올바르게 적었는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0점이고요. 표현력 30점이에요. 다양한 색감이라든가 이 타이포그래피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활자 디자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한눈에 그 지형의 그 개념이 드러날 수 있게 표현했는지 이거를 먼저 또 보겠어요. 30점짜리. 자, 그리고 창의성 및 독창성이라 해서 이 독창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주제를 선택했는지 이것도 선생님이 봐서 20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점, 30점, 2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선생님이 심사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단원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이 안에서 대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총 정리하는 복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리기 좋겠다 라고 지금 한번 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교과서를 보고 혹은 사이과부도나 노트를 보고 한번 이번 시간 안에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노트에 적어 오고 따로 필기해 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등교하자마자 바로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안에 모든 준비가 다 끝나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연을 떠난 여행의 단원에서 산지지형은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가장 높은 산 에버레스트 초모룩마라고 이름이 불렸던 에버레스트를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 로키 산맥이라든가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러한 높은 산지들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신기스코 산지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산지들이 형성되는 그 지구 내부의 에너지는 바로 열 에너지였다. 그래서 외핵, 내핵, 멘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각판이 판의 모양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 이런 거 선생님이 또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산지가 형성되는 원인. 첫 번째는 이 두 판이 압력을 받아서 위로 휘게 되는 습곡이라든가, 그리고 자, 두 번째 형성 원인으로는 이 마그마가 판의 경계의 약한 부분에 그 분출해서 형성되는 화산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래서 히말라야는 스콕산맥이었고 로키 산맥도 스콕산맥이었어요. 그리고 이 스콕산맥은 주변에 친구들도 나란히 하고 있고 또 머리 탈모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농담도 했었죠. 자, 화산은 대신 이제 혼자 외롭게 서 있거나 이 머리가 탈모가 돼 있다. 사람의 여드름 같은 느낌이다. 설명했었습니다. 이러한 산들도 설명을 했었고요. 분화구가 반드시 있는 게 바로 화산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한번 솟아오른 산은 이렇게 바람, 강수, 빙하, 하천 등에 의해서 이제 침식된다. 설명했었고, 그리고 이제 침식되고 운반되고 산 아래쪽에 퇴적이 되고 이제 얘네가 풍화작용도 받는다. 그래서 산은 낮아지게 된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비교적 젊은 신기스콕산지 그리고 형성된 지 오래돼서 이제 완만하고 낮은 고기스콕산지도 설명했었고 이 대표적인 거 알프스, 히말라야, 로키, 안데스는 신기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우랄, 그레이트 디바이딩, 에팔레치아, 고기스콕산지 우리 다 지도에 표시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신기스콕산지는 이렇게 세 개의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와 이렇게 대체로 일치한다. 왜냐하면 여기는 판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진 화산이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또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형성된 이 높은 산지는 빙하에 의해서 깎여서 또 독특한 산지 모형이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위스에 있는 호른 같이 이렇게 그 능선이 날카롭게 생긴 산이 있다. 이걸 바로 우리가 호른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빙하가 저 산 꼭대기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깎게 되는 그 계곡, 이걸 우리가 빙식곡이라고도 설명을 했었고, 자, 빙식곡에 이렇게 바닷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이렇게 강처럼 생겼지만 바다인 깊고
높은 그 특이한 정말 예쁜 이런 피오르 해안 같은 협곡도 볼 수 있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높은 산지의 주민생활 설명하면서 이제 퐁주라든가 치즈 이런 것도 설명했었고, 자, 그래서 이 농업 및 자원개발 산지 지역의 특징도 설명했었고, 관광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또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고산 도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1년 내내 봄처럼 따뜻하고 시원하기 때문에 이 높은 곳 마추픽추라든가 이런 라파스 같은 고산 도시가 발생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해안정을 배웠어요. 해안정. 그래서 모래사장, 해안절벽, 그리고 관광산업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튀어나온 땅, 곳에서는 이제 파랑에너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침식이 일어나고 해안절벽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들어간 땅에서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퇴적되고 여기서는 모래사장이 나타난다. 여러분 골든벨 풀면서 수업했었습니다. 학습지에 있는 이 부분도 공부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드넓은 모래사장이라 해서 파도의 퇴적 장력으로 쌓인 지형이고 근처 하천에서 모래가 많이 공급되고 이 파도가 모래를 밀어 올려 퇴적됐기 때문이다.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는 해식의 해안 절벽도 그림 그리기 좋겠죠. 이런 것도 설명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떤 걸 그려야겠다. 지금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정해 놓으세요. 이런 예쁜 절벽도, 해안 절벽도 설명했었고. 자, 그리고 해안 절벽의 단단한 부분은 기둥 모양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시스텍도 설명을 시스텍이 되는 과정에서 파도가 먼저 해식 동굴을 먼저 만들게 되고 그 뒤에 이 동굴들이 양 방향에서 만나게 되면은 다리 모양의 C 아치를 형성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천장 부분이 무너지면 이 시스텍이 형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호초가 이제 육지처럼 변한 지형이죠. 이 산호섬도 내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보라보라 섬도 봤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뒤에 이제 해양 관광지의 긍정적인 측면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이제는 부정적인 측면도 이렇게 수업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여행도 10가지 10계명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단원에서 마지막 우리나라의 자연경관이라고 해서 이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산지지형, 그리고 해안지형, 화산지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르스트 지형까지 우리는 수업을 했습니다. EBS를 통해서 이건 수업을 했었죠. 한번 어떠한 그 지형들이 어떤 경관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의 산지정에서 이제 이 흙이 두껍게 쌓여서 형성된 흑산과 화강암이 이렇게 돌로 드러나게 되는 돌산 이렇게 공부했었고, 그리고 이제 해안지형으로 가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각각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수업했었어요. 그래서 서해안은 이 고가 많이 해안선이 복잡하고 수심이 얕고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남해안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가 있다. 동해안은 이제 파랑이 적용이 활발해서 모래사장, 시스텍, 석호 등이 발달한다. 수업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카르스트 지형에서는 우리가 먼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석회 동굴이다. 그래서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 형성된 것,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그리기 좋을 거예요. 종유석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 석수는 밑에서 위로 자라는 거, 이 둘이 만나게 되면은 돌 기둥인 석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카르스트는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도 그리기 좋을 것 같아요. 이 구멍 뚫렸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를 또 수업을 들었었죠. 자, 그래서 먼저 이게 한라산을 볼 수 있었고,
위에 구멍 뚫린 거 이거 화구호라고 합니다. 이거 위 지형은 백록담이라고 하는데요. 백록담. 그리고 성산 일출봉. 이것도 그리기 좋겠죠? 성산 일출봉. 그리고 용암 동굴. 용암 동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용암 흐를 때 공기가 접촉하는 것과 속이 식는 속도가 달라서 안에만 흘러버려서 터널처럼 생긴 거. 용암 동굴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만장굴, 김영굴, 용천 동굴 등의 동굴이 있습니다. 자, 용암 동굴이 형성되는 이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그리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육각형 모양의 혹은 오각형 모양의 이 자각형의 이 기둥 모양으로 용암이 굳어서 생긴 기둥 모양의 지형. 이거를 바로 우리는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백록담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제주도 백록담은 화구, 그러니까 그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 화구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호수가 고이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를 화구호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지형 타이포그래피 만들기 대회에 대해서 안내했었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리기 좋은,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좋은 수많은 지형들을 한번 사진으로 쭉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 개념을 꼭 정해 오세요. 그리고 나서 사회과부도 그리고 사회교과서, 사회프린트 가져온 다음에 참고해서 그림을 그리고 서술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 각자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 하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들 사회교과 시간, 등교하는 첫 번째 사회교과 시간에 하겠고, 45분 안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대상은 1학년 전체 학생이 되겠고, 이 중에서 20%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상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좋아요. 여러분들 다음번 등교 때 꼭 준비해 오도록 하고, 이 시간, 다음 과목 교과 하기 전에 이 시간 안에 여러분 꼭 정해놓고 한번 적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나올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준비 잘해와서 우리 등교할 때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모두 안녕!